생각해보면 우리는 어릴 때부터 자신의 감정보다는 상대의 기분을 먼저 살피는 법을 배워왔어요. 싫어도 웃어야 하고 불편해도 참아야 하며 거절하면 나쁜 사람이 된다라는 말을 너무 많이 들으며 자랐습니다. 그래서 막상 자신의 의견을 말해야 하는 순간이 오면 기준보다 감정이 먼저 튀어나옵니다. 기분이 좀 상했어요. 왜 저한테 그렇게 말씀하세요? 저도 사람인데 속상합니다. 물론 이런 감정을 표현하는 것은 잘못이 아니에요. 하지만 문제는 감정은 언제든 상대가 반박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럴 의도는 아니었는데? 너만 그렇게 느끼는 거 아니야? 예민한 거 아니야? 이 말을 듣는 순간 우리는 다시 자신의 감정을 증명해야 하는 상황에 놓입니다. 정말 내가 예민한 걸까? 혹시 내가 너무 확대 해석한 것은 아닐까? 이렇게 스스로를 의심하기 시작하면 대화의 중심은 이미 상대에게 넘어가 있어요. 반대로 쉽게 무시당하지 않는 사람은 감정보다 기준을 이야기합니다. 예를 들어 누군가가 반복해서 무례하다라고 말한다고 가정해볼게요. 감정으로 말하면 이렇게 됩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기분이 나쁩니다. 하지만 기준으로 말하면 이렇게 바뀌죠. 저는 그런 방식의 대화에는 응하지 않겠습니다. 이 두 문장은 비슷해 보이지만 완전히 달라요. 첫 번째는 감정을 설명하는 말이고 두 번째는 기준을 알려주는 말이에요. 감정은 상대가 평가할 수 있지만 기준은 존중하거나 떠나는 것밖에 선택지가 없어요. 그래서 기준을 가진 사람은 쉽게 흔들리지 않습니다. 사실 사람들은 강한 사람을 무서워하는 것이 아니라 기준이 분명한 사람을 어려워합니다. 왜냐하면 기준이 분명한 사람은 상황에 따라 태도가 바뀌지 않기 때문이에요. 오늘은 되고 내일은 안 되고 사람에 따라 기준이 달라지는 사람은 결국 가볍게 보일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누구에게나 같은 원칙을 적용하는 사람은 신뢰를 얻게 됩니다. 신뢰는 화려한 말솜씨에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일관성에서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이 하나 있어요. 바로 침묵을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대화를 하다 보면 이상하게 침묵을 견디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상대가 아무 말도 하지 않으면 불안해서 계속 말을 덧붙입니다. 제 말은 그런 뜻이 아니라 혹시 오해하실까봐 말씀드리는데 사실은 설명이 끝났는데 또 설명하고 이미 전달했는데도 다시 반복합니다. 왜 그럴까요? 침묵을 실패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심리학에서는 침묵을 견디는 사람이 대화의 주도권을 가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이야기해요. 상대가 생각할 시간을 주고 자신의 말이 전달될 여백을 만드는 사람은 조급해 보이지 않습니다. 오히려 자신의 말에 확신이 있는 사람처럼 보여요. 한번 상상해 보세요. 회의에서 한 사람이 자신의 의견을 말한 뒤 조용히 상대를 바라봅니다. 굳이 변명하지도 않고 설득하려고 애쓰지도 않아요. 그 몇 초의 침묵이 오히려 말보다 더 큰 힘을 만들어내요. 반대로 침묵을 견디지 못하는 사람은 스스로 자신의 말의 무게를 깎아내립니다. 한 문장을 말하고 다시 설명하고 또 예를 들고 또 사과합니다. 그러면 상대는 이렇게 느껴요. 아직도 확신이 없구나. 결국 무게감은 말의 양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여유에서 나옵니다. 그리고 여유는 침묵을 견디는 사람에게서 만들어져요. 이제부터는 중요한 말을 했다면 바로 이어서 설명하려고 하지 말아보세요. 한 문장을 말한 뒤 잠시 기다려보는 겁니다. 상대가 생각할 시간을 주고 자신의 말이 스스로 설 수 있도록 여백을 남겨두는 거예요.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은 그 짧은 침묵 속에서 여러분의 자신감과 기준을 잃게 될 겁니다. 또 하나 기억해야 할 것이 있어요. 바로 모든 질문에 답할 의무는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누군가가 질문을 하면 반드시 대답해야 한다라고 배워왔어요. 그래서 상대가 계속 캐묻기 시작하면 자신도 모르게 모든 것을 설명하려고 합니다. 왜 그렇게 생각하세요? 왜 안 된다라는 거죠? 진짜 이유가 뭐예요? 처음에는 단순한 질문처럼 보이지만 어떤 사람들은 이런 질문을 통해 상대의 기준을 흔들려고 합니다. 여기서 많은 사람들이 실수를 해요. 질문을 받을수록 더 자세히 설명하면 상대가 이해해 줄 것이라고 믿는 거예요. 하지만 현실은 정반대인 경우가 많습니다. 설명이 길어질수록 상대는 이해하기보다 빈틈을 찾기 시작해요. 그 이유라면 이렇게 하면 되잖아요. 그건 핑계 아닌가요? 그 정도는 다들 하는데요. 어느새 대화는 서로를 이해하는 시간이 아니라 자신의 선택을 변호하는 시간이 되어버려요. 이럴 때 필요한 것은 더 많은 설명이 아니라 한 문장의 기준입니다. 그것이 제 결정이에요. 그 부분은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저는 그렇게 선택했어요. 처음에는 어색할 수도 있어요. 괜히 무례해 보이지 않을까 걱정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무례함이 아니에요. 자신의 경계를 지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의외로 자신의 경계를 분명히 하는 사람을 함부로 대하지 못해요. 경계가 없는 사람은 누구나 넘어서려고 하지만 경계가 분명한 사람은 앞에서는 한 번 더 생각하게 돼요. 그리고 말의 내용만큼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말의 속도예요. 많은 사람들이 강한 사람은 큰 소리로 말한다라고 생각해요. 하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정말 자신감 있는 사람은 서두르지 않아요. 천천히 말합니다. 왜냐하면 상대를 붙잡기 위해 말을 쏟아낼 필요가 없기 때문이에요. 반대로 인정받고 싶은 마음이 커질수록 말은 빨라집니다. 상대가 내 말을 끊을까봐, 오해할까봐, 이해하지 못할까봐 계속 서두르게 돼요. 하지만 사람들은 빠른 말에서 조급함을 느끼고 천천히 하는 말에서 안정감을 느낀다라고 합니다. 같은 문장이라도 전달되는 느낌은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와 죄송합니다. 둘 다 같은 말이지만 후자는 자신의 중심을 잃지 않았어요. 속도를 조절하는 것은 단순한 말하기 기술이 아니에요. 나는 내 말을 믿는다 라는 태도를 보여주는 방식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한 가지가 있어요. 모든 싸움에서 이기려고 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무시당하지 않는 사람은 모든 사람을 설득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자신을 이해하지 않는 사람도 있고 끝까지 인정하지 않는 사람도 있다는 사실을 그저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불필요한 논쟁에 자신의 에너지를 쓰지 않습니다. 누군가는 자신의 가치를 증명하기 위해 끝까지 말합니다. 하지만 정말 강한 사람은 자신의 가치를 증명하는 데 시간을 쓰지 않아요. 이미 스스로 알고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도 한번 돌아보세요. 혹시 지금까지 무시당하지 않기 위해 너무 많은 말을 하고 있지는 않았습니까? 상대를 설득하기 위해 끝없이 설명하고 오해받지 않기 위해 계속 해명하고 좋은 사람으로 보이기 위해 자신의 기준을 조금씩 양보하고 있지는 않았습니까? 그렇게 얻은 관계는 오래가지 못해요. 왜냐하면 사람들은 우리의 희생을 존중하기보다 그것을 당연하게 받아들이기 시작하기 때문이에요. 존중은 상대에게 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먼저 내 기준을 존중할 때 비로소 따라오는 결과예요. 결국 말 한마디로 무시당하지 않는 사람들은 특별한 화술을 가진 사람이 아니에요. 비싼 스피치 강의를 들은 사람도 아니고 타고난 언변을 가진 사람도 아니에요. 자신의 기준을 알고 그 기준을 조용하지만 분명하게 지키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오늘부터는 말을 더 잘하려고 애쓰기보다 내 안의 기준을 먼저 점검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나는 무엇까지는 괜찮고 무엇부터는 받아들이지 않을 것인가? 이 질문에 스스로 답할 수 있는 사람은 말이 길어질 이유가 없습니다. 짧은 말 한마디에도 중심이 생기고 그 중심은 태도가 되며 그 태도는 결국 사람들을 대하는 방식을 바꾸게 됩니다. 사람들은 생각보다 우리의 말을 기억하지 않아요. 하지만 그 말을 할 때 느꼈던 분위기와 태도는 오래 기억합니다. 그리고 그 태도는 결국 하나의 메시지를 전해요. 나는 나 자신을 함부로 대하지 않습니다. 그 메시지가 분명해지는 순간 세상도 여러분을 함부로 대하기 어려워질 거예요. 여러분은 오늘도 어제보다 더 나은 오늘을 선택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이윤만 작가의 57층 한강뷰였습니다.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